어, 너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원장님은 3일도 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을 오래 했어도 원장님만 찾는 고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했고 시스템이 없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나는 그럼 내가 10년 뒤에 저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라는 모습을 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저희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피부 측정을 했대요. 저한테 피부 측정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 지금 ABC 브랜드 센터 가면은 아티스트리 부스에 예약하면 피부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하이드라 부위 예전 라인이 있어요. 수분 라인. 그 로션하고 스킨이었나요? 그거를 추천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비싼 화장품을 사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메이 사업에 조인이 되어 있지 않았고, 아티스트리 브랜드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요. 공부를 하지 않았고, 제가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피부 관리사다 보니까 제 직업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했나 봐요. 저는 만들어 쓰는 제품을 썼습니다. 샵에서 에센셜 오일 지금 현재 아티스트에 나와 있죠? 라벤더랑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피부에 맞게 브랜딩해서 원장님이 파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제품이 있는데 굳이 그걸 사 이런 얘기를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생일로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내 배우자가 아티스트리에 아직 믿음이 없다 하시면 슈프림 LX 있죠? 그 제네레이팅 크림을 한번 선물해 보세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그걸 선물해 줘서 썼는데 어머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어? 금은 발라도 먹어도 걸쳐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써보고 바로 반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리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제품을 쓰면서 어, 다 갖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브랜드를 내가 밸런싱 제품이 맞지 않아도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전 제품을 다 가지고 모두가 저처럼 같은 피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드름 피부를 만났거나 아니면 나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을 만났을 때도 내가 그 제품을 사용해보고 피부에 맞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제가 이 사업을 아티스트 브랜드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굳이 브랜드 센터가 가까우면 모시고 와서 전문가들 다 계시잖아요. 아티스트리 부스에.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가 아티스트리를 전달했을 때 모두가 그 제품을 올체인지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친구잖아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마우스 체인지가 이게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아티스트 부스의 피부를 상담하러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피부가 남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맨 제품이 맞지 않아요. 건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건조하신 분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아버님 이렇게 하면서 썬 제품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셔야 돼요. 하니까 저희 아빠가 진짜 그 앞에서 네 하시면서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역시 내 딸이 피부관리사여도 전문가에게 모시고 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그게 이제 저는 딸이었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피부 테스트도 받아보시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클렌징을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피부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클렌징이라는 걸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네. 많은 분들이 클렌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술을 받으러 많이 갑니다.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라고 했을 때 클렌징이라고 제가 대답을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브랜드 체인지를 아티스트리로 할 경우는 저는 클렌징을 무조건 바꾸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크업 같은 그 영상이나 전공하신 분들은 화장을 정말 예쁘게 하잖아요. 피부가 정말 노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도 커버력이 얼마나 좋은지, 네, 피부를 감쪽같이 속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는 아메이를 하고 계시니까 뉴트리로 건강도 잡으면서 피부로 아티스트리 제품으로 좀 건강하게 빛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클렌징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도 심하고, 어, 음, 잠을 잘 때도 그렇고, 보면은 얼굴에 많은 먼지나 안 좋은 유해 물질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세안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세안을 하고 자지 않으면 모공이 넓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그 다음날 뾰루지 바로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10대인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욱 많이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세균도 많이 있고 우리가 노폐물이 많이 피지 분비량도 많고 노폐물이 많이 생긴다. 저희 신랑도 처음 만났을 때는 세수를 방금 했는데도 얼굴이 얼마나 빛나던지요. 그 빛나는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개기름이라고 하는 그거 아시죠? 그런 기름이 번들번들 거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피지량이 줄기 때문에 노화가 된다. 내가 왕년에는 번들거리는 피부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건성인 저 같은 피부도 모두가 클렌징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클렌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세안을 안 하면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런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 물질을 일단 제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해도 밤에 세안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핸드링을 이제 세수를 할 때 그냥 폼클렌징을 묻힐 수는 없잖아요. 핸드링을 적당히 해서 그 피부를 마사지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부드럽게 핸들링 해주시면 순환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올바른 클렌징 방법이 그럼 뭐야?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는 모공을 열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고 찬물로 마무리를 해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미온수로 내가 물을 적당히 물이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미온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 한다고 안에 있는 피지가 다 나오지 않죠? 그런 분들 계세요. 뭐 한번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코에 피지가 있어, 블랙헤드가 있어. 그걸 한 번에 어떻게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못 참는 분들이 피부과를 가시거나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기가 없을 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기 다루듯이 세안을 하래요. 솜털 클렌징 들어보셨나요? 손톱이 아니라 손끝으로 우리 두피 마사지나 두피 그 샴푸 할 때처럼 부드럽게 꼼꼼히 특히나 이런 코끝이나 귀 주변 이런 데 잘 안 닦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데를 꼼꼼하게 그리고 내가 아들이 10대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호르몬에 의해서 많이 나요 여드름이. 근데 꼼꼼하게 닦지 못해서 그게 또 번지거나 이제 여드름이 또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려요. 특히나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이제 엄마가 50대거나 40대인데 자녀가 이제 어린 경우 그런 상담을 하시는데 애가 원하면 바뀔 수 있어요. 모든 게 똑같은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죠. 만약에 아토피나 어떤 비만의 문제 때문에 아이의 식습관을 바꿀 때도 아이가 원하면 이렇게 먹어 했을 때 되는데 피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엄마만 원해요. 그러면 아이가 잘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아이가 원할 수 있게끔 좀 얘기를 해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별로 클렌징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크게는 이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건성 피부, 지성 피부, 복합성 피부로 나뉘는데요. 저는 그냥 완전 건성이에요. 여드름이 잘 나지 않는데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갑자기 여기 뾰루지가 턱에 하나가 나더라고요. 웬일인가 했어요. 20대에도 잘 나지 않던 여드름이 왜 나지? 했는데 호르몬의 변화로 나더라고요. 호르몬의 변화로 이제 온도도 변화가 있고 피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미가 웬일이에요. 거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광대 있는 데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특히 많이 느끼실 텐데요. 거울을 그 한 달에 한 번도 그렇고 이제 그 시기가 됐을 때 호르몬에 의해서 기미가 쫙 낍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내 몸에 변화가 있구나. 네,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마사지를 했거나 내가 그 클렌징을 했거나 마사지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머, 왜 기미잡티가 더 진해졌죠?
그거는 더 진해진 게 아니라 피부 혈색이 환해졌기 때문에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좋겠죠. 어떤 제품이 나갔을 때. 그래서 피부 타입별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우리 pH 이 테스트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이제 피부 홈미팅 같은 걸 진행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건강한 피부 기준으로 약간 노르스름한 이 주황빛 전에 요 5.5 정도가 건강한 피부 기준인데요. 특히 우리 그 파란 색깔 폼클렌징 많이 아시죠? 일본 거, 그 땡땡이.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난 뽀드득거리게 씻기는 게 좋아요. 미끄덩거리는 거 안 씻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좋고, 사용하고 있는 폼클렌징을 내가 직접 시약으로 테스트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또 이해를 하고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폼클렌징 처음에 세안 습관을 좀 바꿔드리는 게 좋고, 그리고 보시면 산성화 될수록 지성 피부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드름도 많이 나고 모공이 발달되어 있는 피부고요. 오른쪽으로 알카리화 될수록 아토피성 피부나 예민한 피부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피부 보호막이 무너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옷을 벗겨내면 어때요? 햇빛에 더욱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부들은 좀 부드러운 클렌징으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성 피부, 지성 피부인 피부들을 보면 피지 분비량이 너무 왕성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세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분비량이 되게 많아서 번들번들거리는 그런 피부고 산성화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기적인 모공 정화가 필요합니다. 딥클렌징이라고 하고 각질 제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폼클렌징으로만 세안하는 거 말고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딥클렌징 제품이나 우리 클렌징 디바이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매일 해도 좋습니다. 매일 20대, 30대 어쨌든 난 너무 번들거려 하시는 분들은 매일 해도 괜찮은 관리가 바로 각질 케어가 돼 있는 제품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분감이 많다 보니까 안 바르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난 번들거리는 게 싫어서 바르는 게 싫어. 뭐 스킨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잘 설명을 해서 뒤에 로션이나 뭐 크림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피부 구조가 건조와 주인이 자꾸 유분기가 많다고 해서 안 바르면 몸에서는 자꾸 보호하려고 더 만들어내요. 그래서 얇게라도 우리 하이드레이팅 라인, 수분 라인 정도의 젤 크림이나 아니면 가벼운 로션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성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 보호막이 깨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기능성 제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기능성 들어갔을 때 따갑다고 하고 좀 재구매가 잘 안 되겠죠. 그렇다 보면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지 분비량이 원활하지 않아서 피부 보호가 잘 안 되고 보호막이 깨져 있다 보니까 어떤 작은 자극에도 예민한 반응을 일으켜요. 마사지를 하거나 세안만 해도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최소한으로 하이드레이팅 라인, 그 수분감만 채워줄 수 있는 라인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을 측정을 해보려면 우리가 세안을 했을 때 당연히 약산성 제품으로 했을 때 당김이나 쪼이는 느낌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도 뭔가 건조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 3시간 이후에 기름종이를 체크했을 때 묻어나는 게 거의 없으면 건성 피부다. 저는 거의 묻어나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20대 때도 묻어나는 게 없었고 예전에 10대, 20대 때 친구들의 파우치를 보면 꼭 기름종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이만큼 꼈어 하면서 왜 그걸 자랑하죠?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기름 많아 이런 걸 자랑했던 것 같은데 그런 피부들이 유난히 있어요. 그래서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모공이 발달되고 피지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보호를 잘 해준다. 피부를 보호를 잘 해주는 건데 단점은 기름이 많이 끼고 그 굵은 주름이 생겨요. 노화되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주름이 생긴다. 그리고 복합성 피부가 제일 많으실 거예요. 이마는 오일리하고 이마랑 코는 오일리하고 볼은 좀 건조해서 좀 적당히 섞어서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성 쪽 제품보다는 중간 수분만 채워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하는 이런 걸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여기에 하나가 속할까 말까요. 정말 그냥 건성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많이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성 피부예요. 근데 거의 이제 30대 이후 그 이후 피부가 노화됨에 있어서 거의 유분감이 거의 없어지는 거라서 아마 해당하는 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클렌징 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성 피부는 노폐물만 지우고 수분을 지킬 수 있는 제품들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이드레이팅 라인 수분감 있는 그런 폼 클렌징이나 아니면 1차 세안제로는 오일 타입의 클렌징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용하실 때 이게 제가 전달을 해보면 이론상으로는 건성은 오일 클렌징이 맞아서 제품을 전달해보면 그 사람은 그 제형이 싫어요. 그러면 이게 전달이 될까요?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피부 전문가가 거품 물고 얘기해도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모를 때는 막 강요를 했어. 이걸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가 원하는 제형으로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야 만족도도 있고 잘 제품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강요한다기보다는 그의 니즈에 맞게 추천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건성 피부는 1차 세안제로는 오일이나 우리 크림 타입이 맞다. 그리고 오일 타입 같은 경우도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려야 그 사람이 꾸준히 써요. 뚜껑 한번 열었다가 화장품을 다시 안 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세안하시는 방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빨래 그 뭐죠? 때타올? 때타올로 어렸을 때 막 문지르셨어요. 목욕해 주시면서 얼굴에. 그러신 분들 없으신가요? 옛날에는 목욕 타올로 얼굴을 막 해주셨는데 그때 되게 별로였어요. 저는 되게 따갑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런 방법을 몰랐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렸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인 경우는 피지, 피지 분비량 번들거리는 것만 잘 잡아주시면 진짜 얼굴 금방 회복됩니다. 그래서 세정력이 좋은 클렌징 워터 1차 세안 나는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 이상을 발라요 하시는 분들은 1차 세안제로 한번 닦아내시고 폼 클렌징을 쓰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워터 클렌징은 그냥 물처럼 묽어요. 그래서 화장솜에 충분히 적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으로는 내가 좀 너무 피지량이 왕성하다 하시는 분들은 밸런싱. 근데 저는 거의 30대 이후는 리뉴잉으로 추천을 드려요. 리뉴잉 폼 클렌징은 한번 들어갔을 때 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양도 적은 양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모르는 분이 온라인으로 문의가 들어왔을 때 블로그로 문의가 들어왔을 때도 처음에 나는 뉴스 폼 클렌징을 썼다. 근데 그 제품 대체로 쓸 수 있는 게 있냐 했을 때 리뉴잉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몇 달에 한 번씩 두 개씩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해드리며 꾸준히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합성 피부를 보시면 뭐 거의 대부분 복합성이실 거예요. 나이가 노화가 들면서 복합성으로 많이 바뀌는데 이마는 번들거리고 코는 번들거리고 볼은 건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밸런스인 제품이 맞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30대 이상이다 하시면 리뉴잉 폼 클렌징을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려요. 아니면 나는 수분감만 있는 촉촉한 걸 원해 하시면 하이드레이팅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저희 신랑이 도저히 나는 아티스트리 제품 뭘 봐도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럼 1차, 2차를 나눠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아티스트리에 나와 있는 1차 클렌징 종류인데요. 내가 눈이나 립을 화장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리무버, 두 번째에 있는 리무버를 꼭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무향에 자극이 없고요. 눈에 어떻게 하다가 살짝 들어가도 따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솜에 적당히 묻혀서 이 눈은 지금 모공이 발달되지 않고 눈꺼풀이 굉장히 피부가 연하고 얇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주셔야 돼요. 그래서 화장솜에 묻혀서 눈에 한 10초 정도 얹었다가 이렇게 닦아내면 잘 닦여요. 그래서 이렇게 닦으시면 되고 예전에 관리실에서 일을 할때
이렇게 클렌징을 해드려 보면 그렇게 안 닦이는 제품이 있었어요. 워터프루프였어요. 워터프루프. 왜 평소에도 여자분들 왜 이렇게 데일리로 워터프루프 수영장에서도 안 닦이는 그런 제품을 쓰시죠? 막 이러면서 되게 눈이 뜨지 않게 눈이 이렇게 들뜨면 그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눈이 뜨지 않게 이렇게 살살살 하면 잘 닦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 타입이 있고 오일 타입이 있고 워터 타입 그리고 티슈 타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 방법이 1차는 손에 물기가 없어야 돼요. 내가 손은 당연히 닦고 시작은 하되 손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얼굴에 제품을 도포한 다음에 물을 묻혀서 조금씩 묻혀서 핸들링을 해주면 그 우리 우유라고 하죠. 우유가 이렇게 번진 것처럼 그 메이크업 한 게 막 이렇게 무너지는 게 눈에 보여. 근데 만약에 내가 손에 물이 있는 상태에 썼다. 그러면 이게 얹어 놓는 거야? 더 화장을 더 바르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전달 같이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티슈는 나 너무 귀찮아. 아, 저녁에 들어오면 세안 안 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그럴 때가 많아서 그럴 때는 이 티슈 타입 한 장 딱 꺼내가지고 에센스가 또 적당히 많이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지나가면 이걸로 하나로 다 끝낼 수 있어요. 세안을. 그래서 이렇게 티슈 타입을 휴대하기도 좋고 어, 이렇게 귀찮은 사람들 쓰기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 타입이 있어요. 워터 타입은 아까 지성 피부들한테 좋고 그 티슈 그 폼클렌 그 뭐죠? 화장솜에다가 적당히 묻혀서 한번 쓱 닦아내면 순하게 잘 닦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2차 클렌징 종류예요. 지금 아티스트에 나와 있는 종류들이고요. 앞에 밸런싱 같은 경우는 젤 타입에 이렇게 몽글 젤 타입의 쫀쫀한 제형으로 되어 있고 적은 양으로도 거품이 많이 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번들거리고 지성이라서 고민인 친구들 어릴수록 이 제품이 선호하는 걸 느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리뉴잉이나 하이드레이팅을 많이 쓰고요. 아이디얼 레이디언스 이 제품은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피부가 하얗고 약간 뭐죠? 얼굴 하얀신 분들이 더 하얘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전달했을 때 그런 분들 좋아하고 약간의 각질 제거 기능이 있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한 사람한테는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리고 리뉴잉은 언제나 안티에이징, 노화 예방, 주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시고 좀 30대 이상이신 분들한테 모두가 잘 통하는 클렌저고요. 하이드레이팅은 무스 타입의 그 거품 클렌저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쭉 짜서 몽글몽글하게 모든 피부에 적합한 클렌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엔자임 파우더는 효소 그 가루로 되어 있어서 처음 쓰실 때 이렇게 팍 하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쳐서 가루를 쓰시는 거고 저 안에 물기가 안 들어가야 뭉치지 않아요. 물기가 안 들어가게 잘 쓰시면 되고 저것도 각질 제거 기능이 있습니다. 약산성 제품이지만 예민한 피부는 각질 제거를 맨날 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엔자임도 뭐 하루는 이거 썼다가 하루는 리뉴이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거의 전 제품을 다 꺼내놓고 오늘 피부 컨디션에 맞게 쓰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다 꺼내지진 않고요. 한 두세 개 정도 꺼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클렌징 꼭 해야 돼?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디클렌징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건조하거나 내가 지성이어도 모두가 해야 되는 이유는 건조하면 노화 각질이 탈란을 안 하고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한 피부는 알아서 얘가 떨어져 나가는데 점차적으로 노화가 되고 피부가 건강하지 않을수록 엉겨붙어 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각질 제거해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전 직업병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게 들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각질 제거가 필수다. 그리고 지성이신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모공을 막으면 막을수록 여드름이 잘 생겨요. 네. 내가 피지량이 많아서 여드름이 잘 생기는 거니까 디클렌징 모공성 정화도 해주고 각질 제거를 같이 해주면 번들거리는 것도 좀 떨어뜨리게 할 수 있고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 제가 아티스트리 제품을 전달할 때 피부 구조를 얘기했을 때와 얘기를 안 했을 때가 매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아, 이래서 얘가 자꾸 썬 제품을 바르라고 하는구나. 아, 그래서 클렌징을 하라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표피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구층, 기저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각질층이 각질 관리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많이 윤기가 나고 건강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피부 좋다 이런 얘기를 각질층을 보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진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될 피부는 진피층이에요. 진피층이 우리 콜라겐이나 이런 엘라스틴, 히아루론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단백질이랑 비타민C 먹어야 합성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백질이 잘 튼튼하게 있어야지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는 건데요. 먼저 각질층은 각질이 존재를 해야 해요. 건강하려면. 왜냐하면 각질을 다 밀어버리면, 물리적으로 다 밀어버리면 보호가 되지 않아요, 피부가. 그래서 노화 각질은 떨어져 나가야 되고, 붙어 있는 애들은 붙어 있어줘야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층은 손하고 발바닥만 있어서 그게 크게 다루진 않지만 수분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이나 수영을 오래 해도 피부가 풍선처럼 불지 않는 이유는 피부가 막아요. 못 들어가게. 그런 역할을 하고요. 화장품 이렇게 아티스트리 같은 거 이렇게 보시다 보면 에센스가 비싸잖아요. 사람들이 에센스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비싼 이유는 그만큼 기술력이 쪼개는 기술, 작게 쪼개서 피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물은 아무리 피부 표면에 적셔도 들어가지 않아. 근데 화장품이 비싼 이유는, 그만큼 금액을 하는 이유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너의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러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 과립층부터 각질층까지는 내가 떨어져 나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세포에 핵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서 점점 얇아지고 비늘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유국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랑게르하스 세포라는 그런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외부 물질이나 뭐 안 좋은 균이 들어왔을 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저층에는 그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진피층에 그런 혈관이나 영양분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위로 올려보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각질층까지 올려보내는데 14일이 걸리고요. 그 위에서 탈란되기까지 14일 걸려서 그거를 턴오버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는 28일 주기로 새롭게 계속 턴오버가 되는데 노화되고 내가 영양이 부족하고 좀 더 그렇게 될수록 뭐 몇십 일 동안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래서 각질 제거가 필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진피층 이미지는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진피층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그물망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라스틴과 히아루론산 그리고 콜라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아직도 족발을 먹으면 콜라겐이 형성된다고 알고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합성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온 제품들과 우리 바를 수 있는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백옥주사 아시나요? 백옥주사? 백옥주사가 우리 그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글루타치온. 그거를 맞는 거예요, 주사로. 근데 그런 거 무서운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글루타치온을 매일 여러 장을 먹으면 그것보다 더 빛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비타민C 히알루론산 제품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그 제품도 안을 채워주면서 젊어지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피층을 엄청 활성화시켜 준다라는 얘기죠. 네, 주사나 이런 어떤 시술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방 조직, 마지막으로 지방 조직은 우리 뼈나 근육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배둘레나 뭐 이런 데 많이 지방이 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 구조는 간단하게만, 아,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있군요. 기저층에 새로운 세포도 만들지만 멜라닌 세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이나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쏘아 올리죠. 손바닥처럼 이렇게 팍 쏘아 올리면 위로 올라가서 번진 것처럼 해서 각질층에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얼굴에 보이는 그 기미, 그 잡티. 그게 내 피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내 피부를 위해서 생긴 거니까. 그리고 걔가 먹물에 한지에 먹물을 딱 떨어뜨린 것처럼 퍼진 것처럼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긁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거 피부과 가면 긁으면 없어지나요? 다 없어질까요?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네, 저도 하나가 학교 다닐 때 땀 나면서 또 공부하러 갔다가 일하러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운전하면 이쪽으로 그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긁어내면 그 이후에 관리를 엄청 집중해서 또 해줘야 돼요. 왜냐면 피부는 한 번 긁어내면 비상사태다. 더 많이 보호해야지 하면서 더 많이 쏘아 올려요. 그러면 예전에 긁지 않던 때보다 햇빛을 약간만 봐도 더 막 짙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얼마 전에 그걸 했는데 더 진해졌어요. 이런 거는 이후 관리가 엄청 철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C 히알루론산을 한 통을 일주일 안에 들이부어보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그거보다 훨씬 싸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죠. 시술을 받을 때는 뭐 다 양심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아서 좋은 원료라고 비싸게 1회 받는데 10만 원 넘어요. 기능성 관리는. 근데 받는다고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물론 좋은 걸 써주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C 히아론이 비싸지 않다라고 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멜라닌은 자외선도 보호해주고 우리 머리카락이나 눈동자, 피부색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면 자외선 얘기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외선은 A, B, C가 있는데 C는 오존층에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해가 되는 게 아직 없고요.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피부를 노화를 시키는데 존재하고 우리가 선크림 맨날 발라야 돼? 비 오는데 발라야 돼? 눈 오는데 발라야 돼?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꼭 발라야 됩니다. 왜냐면 UVA는 늘 존재해요. 파장이 긴 대신 약한데 늘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디 지하방에 사는 거, 지하방에 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사는 거 아니면 이런 창문에도 다 특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르시라고 하는 게 UVA 때문에 자외선 A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B는 짧지만 짧 짧지만 강력해요. 그래서 멜라닌 색이 좀 약한 사람들은 화상 선번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극을 다녀왔는데요. 어제 왔군요. 어제 왔는데요. 저는 멜라닌 색소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선번이 났습니다. 같이 해를 봐도 누구는 그냥 까맣게 예쁘게 타는데 누구는 화상이 난다. 이거는 멜라닌이 그걸 정해주는 거라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UVA는 우리가 주름도 지고 노화를 만들지만 아까 그림에 없었던 진피 그림이 여기 있어요. 이 체크로 되어 있는 그물망 여기가 얘가 다 손상시킨다. UVA가 우리 진피까지 손상시킨다. 그리고 UVB는 표피를 손상시키지만 강하기 때문에 선번이 일어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SPF하고 우리 그 PA 이렇게 지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UVA가 PA 지수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높을수록 당연히 차단을 많이 해주는 거고요. UVB는 우리 이
SPF를 차단해 주는 거라서 플러스가 많이 될수록 차단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제일 신제품이죠. 이 제품도 50이고 플러스가 4개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바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침에 나가실 때라도 가볍게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원래는 500원, 동전 500원짜리 크기 정도 발라야 되는데 그럼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꼭 바르시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벗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썬번이 일어나서 화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그 열감 있는 사람들은 열기를 빨리 빼고 보습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 GNH 로션 같은 거를 두껍게 발라주시고 우리 호호바 오일 같은 걸 좀 계속 발라주시면 진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게 멜라닌 색소가 적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인 피부 같은 분들, 백인인 사람들이 더욱 자극이 많이 된다. 그리고 따갑지도 않고 그냥 까맣게 건강하게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멜라닌 색소 수가 그에 비해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피부 구조에서 표피에서 본 것처럼 건강한 피부일수록 그 모공 안에 털이 있고 그 옆에 피지선이 막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땀샘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땀이랑 피지가 만나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가 제일 건강한 피부고요. 저처럼 건조한 사람들은 이 피지가 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일을 쓰는 거예요. 우리 페이셜 오일, 글로우 오일 같은 거 마무리로 요즘같이 환절기에 쓰시면 더욱 반짝반짝한 피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클렌징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럼 도대체 딥클렌징 여기서 뭘 써야 돼?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려고 이미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티스트리에 있는 퓨리파잉 마스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랑이 이 팩이 딥클렌징 하시기 팩으로 쓰시기 데일리로 쓰시기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우리 클렌징 디바이스 있죠. 이게 초음파로 진동을 하는 건데 초당 35만 5천 번의 진동으로 그냥 지나가만 줘도 이게 물기가 묻혀져 있기 때문에 모공 안에 있는 때를 흔들어서 그 초음파로 흔들어서 나올 수 있게끔 모공 안에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요. 건강한 피부 만약에 내가 오늘 비타민C 히알루론산을 발랐는데 따가워 이렇지만 않으시면 매일 쓰셔도 됩니다. 그런 피부는 건강한 피부니까 매일 쓰셔도 되고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딥클렌징 해도 굉장히 너 뭐 했어?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공 발달이 잘 돼 있으신 분들한테 더 추천을 드리고 각질 제거하실 때도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우리 아티스트리 랩스가 있죠. 이 제품은 우리가 요 기기로 석션 모드로 뽑아 올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제품이 나올 때 저는 되게 좋은 게, 시술 받아서 비싼 돈 주고 받았던 건데, 이걸 집에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기계 나올 때마다 제가 되게 좋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으로 나도 관리를 하고, 놀러 온 친구들도 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세하게 다시 볼게요. 아티스트리 랩스 리텍스처 라이징 시스템은 필 제품하고 세럼 제품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필은 우리가 딥클렌징이나 각질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전에 리뉴잉 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턴오버 주기. 아까 우리 각질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화 각질이 막아서 피부를 뭐 건강하지 않게 이렇게 건조하게만 아니 뭐죠? 그 각질이 쌓여있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이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세럼이에요. 그래서 턴오버 주기를 건강하게 맞춰준다. 노화 각질을 탈라내주고 그 각질이 사실 이렇게 벽돌 구조처럼 이렇게 엉겨 있거든요. 그 안을 메꾸고 있는 성분이 있어서 그 성분을 녹여서 잘 탈란될 수 있게 노화 각질 잘 탈란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오른쪽에 리주버 세럼은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는 탄력 있고 쫀쫀하고 손상된 피부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세럼이에요. 그래서 같이 썼을 때 더욱 효과적인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타이틀로 나와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군을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비타민C 히알루론산 제가 아티스트리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내가 좋아야 전달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팔고 싶어가지고 막 해봐도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아닌 거는 전달력이 다르다라는 거를 항상 말하면서 느끼고 있고요. 오일만 써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빛나는 걸 느낄 수 있다는데 안 쓸 수 없겠죠. 그럼 한 병 쓰면 어리게 도와준대요. 이게 어려도 더 어려지고 싶은 게 꿈이에요. 예, 나이가 들어도 20대 같은 피부를 갖고 싶은 게 꿈이다 보니까 이걸 한 통을 한 달 동안 쓰는 것과 일주일이나 2주 사이에 쓰는 건 너무 다르다. 좋은 영양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이 제품을 전달할 때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이드로 되어 있고요. 이 스포이드가 피부에 안 닿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왜 색깔이 변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 비타민C로 되어 있으니까 산화가 빨리 되니 한 달 전에 써라. 이 얘기는 필수고요. 스포이드가 피부에 안 닿게 오염이 되지 않게 써라. 왜냐면 우리는 좋은 걸로만 넣었으니까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기를 해줘도 언제 얘기해 줬어?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너 잘 쓰고 있니? 저 뉴트리아트 식품 먹는 것도 오늘 먹을 때 됐어 하면서 연락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매우 고마워합니다. 아직도 까먹어서 그런 것처럼 이 친구가 잘 쓰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계속 사서 쓰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전 것보다 제가 몇 번 바뀔 때마다 다 써봤는데 자꾸 좋은 걸로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더 좋은 게 나올지 자꾸 기대가 돼요. 순수 비타민C가 2배나 들어가 있고 항산화 역할을 하는 비타민 E도 들어있고 직접 재배한 아세롤라 C 농축물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촉촉하면서 탱탱하고 쫀쫀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겉에만 케어해주는 게 아니라 속 보습과 탄력도 잡아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히아루론산이 해주는 게 속보습, 수분력을 꽉 채울 수 있는 내 수분의 1000배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촉촉해질 수밖에 없고요. 탄력까지 초저분자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 하나면 피부 관리 다른 거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슬리핑 마스크팩. 이 귀찮아 하시는 분들. 나 오늘 세수하기 싫은데. 네? 그래도 뭘 하나 발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 홈케어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분들한테 모두 좋아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죠. 이름이 블루밍 슬리핑 마스크인데요. 이 팩은 무조건 나이트, 밤에만 쓰는 제품이고 세수를 하고 마스크 팩이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가볍게 바르고 또 바르는 제품이에요. 그 대신 씻어내거나 뭐 이렇게 우리 시트팩 했을 때는 고농축 앰플이 많이 남아있어서 왜 바로 이렇게 눕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이렇게 촉촉하게 두드려줘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 없이 하나만 바르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제일 좋은 게 우리 늦게 잘 때가 많잖아요. 수면이 항상 부족한데 타이틀이 푹 잔 듯 숙면한 듯 만들어주는 그런 팩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좀 부족하신 분들도 이거 하나 얇게 바르면은 관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세안하고 내가 만약에 토너부터 크림까지 뭐 5단계를 다 바르는데 이거 할 때는 조금 빼서 한두 개 정도 바르시고 마지막 단계를 바르셔도 되고요. 나 그래도 너무 귀찮아 하시면 그냥 하나만 바르고 주무셔도 됩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그래서 주름뿐만 아니라 미백 기능성 제품으로 용량도 굉장히 많아서 여럿이 온 가족이 쓰셔도 되고요. 같이 들어있는 저 마사저 도구가 있어서 저 도구로 저는 피부 관리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욕심이 많아서 3가지 림프, 근육, 경락을 다 알려드려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문질러만 줘. 그래도 V라인이 돼.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문질러만 줘도 굉장히 관리실을 관리한 듯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살 때마다 하나씩 들어있죠. 저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물로도 주면 피부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저는 이름이 마사저예요. 그래서 스파츌라처럼 뜨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뭐 위아래로 다 마사지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한참 시카가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것 같고요. 시카는 호랑이 풀이라도 알려져 있는 재생에 좋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 식물이 들어있고요. 우리 마데카솔에도 시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생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원료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냥 만들지 않겠죠. 아티스트리는 꼭 이렇게 특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7일 동안 발효하고 60도로 숙성을 시켜서 나온 시카 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개선해주는데 200%나 증가를 해주고 보습력을 700%나 갖고 있는데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써보신 분 계시면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화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AA2G라고 하는 그런 화이트닝에 도움을 주는 원료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밍 바삼이라고 하는 7가지의 그런 자연 원료 허브 특허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친 피부나 피부를 충전해 주는데 활기를 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제품 뚜껑을 딱 열면 라벤더랑 베르가못이 들어가 있어요. 에센셜 오일이. 그래서 향이 일단 너무 좋고 라벤더가 숙면하는데 또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밤에 쓰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 바르고 자면 일단 잠도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벤더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수분량도 증가해주고 각질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부터 피부 빛까지 다 좋게 만들어주고 있어서 저거 하나만 발라도 피부 토탈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이거 바르면 묻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끈끈한 거 아니야 하시는데 흡수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그런 느낌, 이물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얇게 펴발라주시면 되고, 나 오늘 그래도 좀 마사지 좀 해보자, V라인 좀 만들어보자 하시는 분들은 좀 두껍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하시다 보면 다 흡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묻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거 중에 하나인데요. 시그니처 셀렉트 마스크. 이 팩은 꼭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보라색이군 이렇게 하지만 직접 체험을 해보면 뚜껑을 열었을 때 향도 다르죠? 색깔도 다르죠? 냄새, 향, 그리고 이 텍스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 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너무 의욕만 넘쳐가지고 이 5팩을 다 가지고 모임마다 나갔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가져가죠. 친구들 만났을 때도 가져가죠. 또 어디 엄마 친구 모임에도 쫓아 들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서 해봐 하면서 그냥 딱 꺼내가지고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는 다 발라주고 제가 일을 그렇게 했어서 그런가 다 발라주고 닦아주는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내 얼굴에 그냥 이렇게 쓱쓱 하는 걸 보여주시면 그냥 다 따라하고 다 화장실 갔다 와 하면 다 씻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해서 전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 팩을 하나씩 볼게요. 잠시만요. 이 팩을 하나씩 보시면 일단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말 그대로 그냥 수분력을 가지고 있고 진정에 좋다. 그래서 모든 피부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해를 많이 보고 내가 조금 오늘 좀 진정시키고 싶어. 수분이 부족한 것 같아. 각질이 좀 들떠 있는 것 같아 하시면 이 팩을 무조건 써보시면 그 다음날 바로 하고 나서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아, 촉촉해졌다. 아까 조금 예민했던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갔네. 이러면서 만족하실 제품이고요. 보시면 녹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녹차 아이스크림. 발랐을 때 굉장히 시원하고, 녹차 아이스크림 같은 제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도 좋으실 것 같고, 초록이 이렇게 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수분 자석, 수분 장벽, 수분 진정에 효과가 있어서 수분력 진정에 좋다. 모든 피부에 좋다. 데일리로 쓰면 더욱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이 팩은 폴리싱 마스크인데요. 정말 폴리싱 해주듯이 매끈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예전에 볼링공 어떠세요? 볼링공? 기름이 싹 발려 있어서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팩입니다. 건조한 피부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요. 저도 색깔도 좋지만 제가 이 팩을 굉장히 좋아하는 팩 중에 하나예요. 각질이 있을 때 우리가 각질 제거 일반 다른 거 써보면 각질 제거하고 나서 되게 쪼이거나 땡기고 따가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피부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그랬는데 이 팩은
케인 슈거로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고, 호호바씨 오일하고 망고시드 버터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호를 같이 해줘요. 코팅을 싹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고 났을 때, 어머, 어머, 너무 부드럽고 매끈해졌어. 이렇게 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주기적으로 건성이다 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내가 좀 지성이고 오일리하다 하시면 각질 제거를 이 제품으로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랑 노란색이랑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금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서 쓰시면 좋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노란색 팩, 우리 클레이 마스크, 퓨리파잉 마스크인데요. 이 팩은 우리 화이트 머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만졌을 때 부드러운데 잘 말라요. 그래서 씻어낼 때 좀 힘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끝에부터 마르기 때문에 이 팩 같은 지금 시그니처 팩 같은 경우는 6분에서 8분 정도 쓰시면 되는데 피부색이 안 보일 정도로 덮으셔야 제거하실 때도 좋고 충분한 좋은 성분이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도 닦아낼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알갱이가 굉장히 돌아다녀요. 제가 예전에 초기 때 많이 이제 해줘봤는데 두피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을 해줬는데 두피에 들어간 걸 속으로 막 그 사람은 못 봤어요 아직. 근데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고민했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닦아낼 때 그냥 물로만 하면 물론 샤워할 때 그냥 물로 계속 뿌려서 닦아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얘가 편하게 닦는 방법은 물기를 손끝에 묻혀서 내가 서 있을 수 있을 때 있잖아요. 세면대 앞이나 뭐 샤워하다가 물기를 손끝에 묻혀서 이렇게 핸들링 해주면 얘가 잘 녹아요. 말라 있는 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렇게 풀려요. 그러면 그때 스파츌라나 우리 실리콘 제형으로 파는 스파츌라 많아요. 그런 이런 스파츌라로 파는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셨다가 이렇게 쓱쓱 걷어내면 피부에 자극도 없고 물을 많이 묻히지 않아도 싹 닦입니다. 그리고 하나 방법은 해면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그 수건 얇은 수건 적셔가지고 싹 닦아내면 또 잘 닦입니다. 그리고 이 팩도 그렇게 닦아내시면 좋고요. 진정 케어도 같이 해주고 머드 성분이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을 흡착해서 떼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공 정화, 우리 지성 피부들이 사용하기 좋은 디클렌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트러스 계열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상큼해요. 딱 열었을 때. 그리고 레드 석류 탄력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 팩은 처음 썼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얘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류잼 같아. 왜냐면 딸기잼 같이 딱 떴을 때 끈적거리면서 찐득한데 향이 너무 달콤해요. 우리 석류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데일리로 매일매일 써도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요 빨간 팩하고 초록색 팩이에요. 그래서 이 팩은 얼굴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턱라인 같은 데 이렇게 올려주면 마사지 한 2, 3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사용 방법 보면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탄력을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핸들링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제형이 바뀌어요. 만지면 잼에서 갑자기 크림화돼요. 그래서 하얗게 변하면서 기분 좋은 온열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턱라인이나 목 같은 데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딱 쓰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여름에 하면 더워요. 단점이 전 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여름에 하면 더워서 조금 이렇게 환절기나 좀 겨울철에 했을 때 많이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팩 중에 하나고 데일리로 써도 된다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투명 광채 케어를 할 수 있는 우리 브라이트닝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 팩은 우리 아이디얼 라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 표면의 각질 정돈을 우리 호호바 비드가 해주고 약간의 그 알갱이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볼 같은데 광채 내고 싶은 데다 부위별로 써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써도 됩니다. 그래서 생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팩이고요. 향도 굉장히 좋아서 화이트 치아씨드 추출물이 들어있고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팩도 데일리로 쓰시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화요일 날 썼으면 월요일 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서 쓰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화이토 글로우 오일, 우리 페이셜 오일 있죠. 이
이 오일 지금 쓰기 너무 좋아요. 이 오일은 일단 보습력을 갖고 있는 스ኳ알란이 들어있고 피부 보호도 해주고 수분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팩을 마지막 스킨케어 단계에 나는 번들거리고 이런 거 텍스처 이런 느낌 싫어 하시면은 한두 방울을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묻혀도 돼요. 이렇게 묻혀서 피부 보호될 수 있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크림에 한두 방울 섞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귀찮으신 분들, 저 되게 그런 거 귀찮아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세안만 하고 하나만 발라도 되는 거 이 오일입니다. 그래서 피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거를 충분히 덜어서 우리 마사지 할 때도 쓰시면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 나왔잖아요. 에센셜 오일 혹시 잘 쓰고 계신가요? 에센셜 오일 고농축이기도 하고 막 쓰는 거는 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천연 원료, 고농축 원료이다 보니까 일단 이 사용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네 가지 종류로 나와 있고요. 맨 오른쪽에 캐리어 오일은 베이스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페이셜 오일은 아로마랑 이런 에센셜 오일이 다 섞여 있는 거고, 얘는 기본 오일이라서 내 피부에 맞게 섞어서 쓰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알려드리고요. 오른쪽에 레몬은 우리가 물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거나 우리가 드레싱 레몬용으로도 먹어도 되는 식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드실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까 라벤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숙면이나 많이 우울할 때 조금 아니 숙면이나 조금 항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쓰시기 좋고, 또 벌레들이 싫어해요 아로마는. 그래서 우리 물에다가 스프레이 용기에 물에다가 젤을 한 몇 방울 떨어뜨려서 갖고 다니면서 모기 퇴치로 쓰시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은데요. 일단 라벤더를 제일 많이 쓰시긴 하는데, 프랑킨센스 오일은 되게 고급 오일이고 고급 스파에서 많이 쓰는 그런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부 크림이나 이런 오일 같은 데 섞어서 쓰시면은 피부 노화나 이런 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거 잘 요즘 쓰기 너무 좋아서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이 쓰고 계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운됐을 때, 그리고 졸릴 때, 이렇게 그 베이스 오일에 섞어서 롤링 된 걸로 운전할 때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피부 모임을 이제 홈미팅 같은 걸 운영하는 사진인데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집에 모셔가지고, 아, 우리 집에 오셔서 피부 마사지 좀 받으실래요?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제품도 전달하고, 제가 좋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